자, 이번 시간 저희 삼성전자 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 현재 69,6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삼성이 좀 밀렸고,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있고요. 두 종목이 뭐가 다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냥 분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통주 같은 경우 주주 참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참여권, 그러니까 주총 참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분이 많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있고 영향력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럼 우선주는 뭔 차이가 있냐? 자, 우선주는 우선한다. 뭐에? 배당에 우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총 참여권은 없습니다. 주주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선주는 배당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 같은 이런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본주와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성보다 조금 더 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한화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한화랑 한화우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차트가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괴리가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그때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이 두 종목의 괴리율이 커지게 되면 다소 저평가된 걸 매수한다거나 그런 메리트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보통주에 비해서 이 우선주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오를 때 좀 더 강하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현재 이슈되는 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삼성전자 우입니다.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57조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6조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시총이 500조에서 좀 밀렸죠. 444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가 조금 더 싸죠. 자, 현재 삼성전자 우 이슈되는 부분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관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재용 사면 카드가 있고요. 사면 아니죠.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 부분이 있고 또 반도체 이제 공급 초과 가능성,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신사업 가능성, 모멘텀 기대가 되죠. 자, 뭐 일단 첫 번째 이재용 가석방 관련 이거는 이미 반영된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 한국의 고유한 또 특성이 있습니다. 약간 호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이러다가 갑자기 훅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이재용 회장이 이제 나온다라는 소식에 매도를 막 던졌다라는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급 과잉 부분이 있어요. 공급 과잉설이 나오는데 일단 이 공급 과잉설을 처음 퍼뜨린 데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의 이제 일부 금융사들을 좀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이건 마치 한국을 좀 회복놓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 디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저도 이거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 주기가 있어요. 슈퍼 사이클이 오면 반드시 이제 쇠퇴기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년일 것인가? 그거는 저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도 실적 시즌인데 내년까지는
좀 실적 시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미리 반영되는 거는 좀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미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주문하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자동차 부품이 됐거나 그런 걸 주문하면 바로 안 옵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공급 과잉이 뭐 나오기는커녕 지금은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사업 부문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기업의 이슈 내용을 좀 보시면 내용 쭉 있고 매출액 나와 있고요. 뭐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00조 한번 볼 수도 있죠. 자, 보시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30%입니다. 30%대인데 삼성에서 선물 보따리 푼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감안했을 때 10조, 20조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한국의 GDP와 맞먹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은 진짜 한 1000조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자본 유보율 보시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자산 총계 이런 것도 보시면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추가적인 뭔가 투자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이 있다. 근데 삼성이 제국인데 왜 이재용 없으면 안 굴러가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은 제국이 맞아요. 제국이 맞아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설계해둔 이 쳇바퀴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쳇바퀴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걸 만든 주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도체 사업, 뭐 스마트폰 사업 그거는 돌아가죠. 원래 있던 거니까. 돌아가는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삼성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삼성에서 이제 이 메모리 칩에서 비메모리로 좀 강하게 회전을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하는 그런 완전 다른 컨센서스적인 측면에서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용 회장이 나올 때까지 돈을 쌓아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기업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처럼 좀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를 보고 이재용 회장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판단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종목 자체가 단기 대응이 적합지 않습니다. 길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단 보시는 것처럼 242평은 지켜줘야겠습니다. 이거 지켜주면 뭐 1차, 2차 추매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탈 마감 시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